안녕하세요. 김진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아마 생소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냥 모델 체킹입니다. 제일 앞에 쓰여져 있는 모델 체킹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이 모델 체킹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이제 화학 공정에서 흔히 쓰이는 우리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세이프티 인스트루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자동으로 검증을 해낼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법으로 제가 제시한 모델 체킹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제 발표의 오버뷰를 보시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세이프티 인스트루먼트 시스템을 설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컨트롤상의 로직 부분을 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퍼레이팅 할 때, 우리 운전할 때 프로시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느 곳에 어떻게 적절하게 설치를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SIS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태까지는 주로 안전 검증을 수동적으로, 그리고 맨파워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하면 자동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의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에러, 관심 있어 하는 세이프티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던져서 그 모델과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SIS라는 단편적인 예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이 SIS에서 에러가 없는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컨트롤 로직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태까지는 이런 우리가 P&ID 상에서 이런 세이프티 인스트루먼트 시스템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주로 검증하는 방법이 해잡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해잡 스터디를 들어가 보면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P&ID 수십 장을 펼쳐놓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빠진 게 없을 때까지 그리고 그 P&ID가 안전해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 일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잡 스터디 안에서 앉아있다 보니까 혹시 이거를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물론 우리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거는 아주 물론 모델링하는 부분 그리고 질의응답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산업계에서 계시는 분들은 그거 모델링해서 나는 컴퓨터도 모르는데 그거 모델링해서 질의 그 언어 배워갖고 하는 것보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의 새로운 테크닉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모델 체킹이 제가 계속 모델 체킹이라고 말하는데 모델 체킹이 뭔지 그래서 보시면 저도 이제 모델 체킹을 공부를 딱 시작할 때 이거였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쁜 모델들을 체킹하는 그런 연구이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거와는 너무나 상이하게 틀린 조금 이 모델 체킹이 어떤 부분에서 시발점이 됐냐면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전자에서 디지털 칩을 만드는데 그 칩 속에는 상당히 많은 로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로직들을 사람이 수동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칩 속에 있는 로직들을 자동으로 검증해내게끔 하기 위해서 개발해낸 전작과의 프로그램입니다. 전작과의 이 툴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칩 속에 있는 로직이나 우리 화공 프로세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나 컨트롤 로직 같은 것들이 똑같은 이벤트일 뿐이고 분야만 틀리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화공과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델 체킹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델링하는 파트. 이 모델링하는 파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시저나 컨트롤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그 이퀴먼트 자체의 특성들을 로직하게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전성이나 아니면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떠한 모델링에서 그거에 맞는 그런 질의를 가지고 오토매틱하게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델 체킹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검증을 하게 돼서 답이 나오는데요. 그 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참이냐, 참이 아니냐.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참이 아닐 때는 그것이 왜 참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왜 참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흔적을 가지고 저희가 그 흔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고 왔습니다. 이제 좀 이 부분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델링은 오토마타 모델링을 제가 이용했는데요. 오토마타 모델링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연이어서 오는 다음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또 다음 스테이트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 전 스테이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그냥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트랜지션이 될 것이고 그리고 M이라는 스테이트에서 N이라는 스테이트로 변화할 때 어떤 변수들, 어떤 공정 변수들이 변화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스테이트들이 일렬의 상황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싱크로나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변하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주는 그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을 던지는 부분인데요. 질의응답은 저렇게 제가 모델링한 부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킹이 형성되게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나 퍼지 같은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런 노란 부분들을 찾는데 이런 A, 그 다음에 대가로, A, 세모가로, E, 뭐 이런 것들의 조합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A 대가로 같은 경우는 모든 경로에서 노란 걸 다 찾아라.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E 세모가로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로에서 하나만 있으면 그거라도 찾아줘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문자 파이, 소문자 파이로 갔을 때 대문자 파이 다음에는 무조건 소문자 파이가 나오는 그런 경로가 있느냐. 그런 경로가 있으면 나한테 찾아줘라. 이런 그 랭귀지의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찾아내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모델 체킹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미녀를 찾아내는 게 모델 체킹이 아니라요. 이렇게 어떠한 실제적인 공정이 있으면 그 공정에 대한 디자인이나 컨트롤이나 프로시저나 이런 커넥티비티 같은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트 오토마타 시어리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링을 할 때는 가장 주의할 점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비헤이비어를 다 다룰 수 있게끔 랜덤하게 자기가 스테이트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던졌을 때 그 질의가 그 모든 바운더리 안에 그 모든 스테이트를 다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우리가 디자이어드나 아니면 언디자이어드된 그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지리어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지리어를 만든 것 가지고 자동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한 스테이트에서 내가 말하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노란 동그라미를 찾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았으면 yes, 그렇지 않으면 왜 못 찾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공정을 모디파이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그 에러가 없는 상태까지 계속 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밸리데이션을 하는, 공정을 밸리데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제를 두 가지 들고 나왔는데요. 아마 그냥 다 보시면 지금 뭐 다들 전문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보시면 뭐 저걸 왜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그냥 눈으로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럴 수도
아시겠지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지금 어떤 라인에서 두 가지 압력의 그 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20kg고 하나는 12kg인데 12kg로 다시 어떤 공정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프레셔 스마트 밸브가 달려 있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우리가 후보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아웃렛에 달 것이냐 아니면 이쪽 들어오는 곳에 달 것이냐. 그리고 이제 조건은 이 트랜스미터하고 인디케이터를 하나만 달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뭐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 우리 시뮬레이터와 같이 드래그로 동그라미를 드래그하고 그리고 연결시켜서 조건들을 넣어주게 되면 모델링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리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12 위에 20kg짜리에 그 압력이 들어오는데 그 압력이 그 데비에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노멀로 들어오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프레셔 밸브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양쪽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이쪽에 달린 아웃렛에 달린 이 PI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업노멀한 상태고 이쪽이 노멀한 상태라서 이쪽에서 인디케이터를 찍어내면 트랜스미터를 찍어내면 불필요하게 이쪽은 노멀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운전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체크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흔히들 보시는 그 물 공급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이나 혼대에서 물이 들어가서 펌프를 거쳐서 스토리지 탱크로 가게 되는데요. 뭐 듀얼 펌프고 뭐 하나는 노멀하게 움직이고 하나는 스탠바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레벨 게이지가 있는데 이 레벨 게이지를 레벨 컨트롤러를 과연 이 펌프를 움직이는 모터에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레벨 들어가는 인넷 밸브에 연결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물론 보통 해작 스터디를 통해서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예, 결과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모터에 연결되어 있을 때 제가 질의를 던진 것 모터가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모터 두 개가 서버리는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 경로를 보여주었고 그 경로에 따르면 이게 레벨 게이지가 펌프에 연결됐기 때문에 레벨이 하이로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공정에 항상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중단되게 되거나 아니면 바이패스 쪽으로 물이 안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 레벨 게이지가 인넷 밸브에 이렇게 달려있을 때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달려있을 때는 어떤 경로가 비효율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던졌을 때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레벨이 하이에 차면서 이 밸브가 닫히게 되고 근데 이쪽에서는 계속 물이 공급되는 이런 불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찾아주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로 FTA나 해작 스터디 같은 그런 일련의 맨파워를 이용한 그런 안전 검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